우리는 매일 출근합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쟁은 필수. 취업자 2,700여만 명, 국민 절반 이상이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도 각양각색, 17,000개나 되죠. 주 40시간, 1년이면 2,40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데요. 그러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나는 왜 직장을 다닐까? 언제까지 출근해야 할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요. 여기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직장인 현호 씨와 원옥 씨가 있습니다. 물이 막 들기 시작한 바다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30대에 들어선 현호 씨인데요. 창업 3년차 여행사 대표입니다. 바람 속도는 한 1.5m 정도 나오니까 비행하기는 최고예요.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한 남자. 지금은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고 있죠. TV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재밌다 하길래 아따 재밌겠다 속으로 그랬는데 내가 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것 같아. 우리는 뭐 우회로 갈 이유가 없는데 장애인이라 못 걸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처음이고 이제 언제 타보겠어요 또. 요란한 굉음과 함께 날개가 펴지더니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일반 패러글라이딩의 동력 장치를 달아 땅에서도 시동이 걸리도록 만든 건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울었어? 네? 잘했어. 이거 끌어줬어? 네. 밑에서만 살다가 위에서 보니까 또 딴 세상이네. 세상이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거 있어서 맨날 우리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겸손하게 살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게 경험해보라 했으면 좋겠어요.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해발 수백 미터 활공장이 아니어도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서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레포츠죠. 또 고정장치를 추가해 중증 장애인도 탈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저희 무빙트립은 모두가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재밌게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콘텐츠들을 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갇힌 느낌,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패러글라이딩 즐기시면서 그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씨는 후천성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4살 무렵 팔꿈치와 무릎 아래에 마비가 찾아왔는데요. 의사 진단은 샤르코마리투스. 마비가 심해지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여행을 즐겼습니다. 문득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첫 고객을 제주도에서 모셨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꿈으로만 꿨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새가 돼서 본 세상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꿈만 꿨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역할들. 제가 그런 것들 되게 간절했고 절실했으니까. 저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나 되게 힘든 친구들이 마음껏 구제받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한때 흔들렸던 마음도 단단해졌고 고객도 늘었습니다. 미연아. 네. 별거 아니야. 네. 생각보다 안전해. 네. 별거 아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두려움이 설렘이 되는 순간 바다도 산도 들도 모두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호 씨의 날개가 더 높이 납니다. 달걀물을 풀어서 밀가루 반죽에 입히고 오븐에 굽습니다. 그러면 달콤하고 고소한 빵이 나오는데요. 원옥 씨는 이 빵집 직원입니다. 주로 포장이나 판매직을 하고 있어요. 입사 3년 차.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수준을 넘어 지금은 준 베테랑이라고 하네요. 저희 유압빵집은 여기 나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건강한 빵으로 소비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시로 태어나 자라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원옥 씨.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걸 피해왔습니다. 빵집은 나이 40을 앞두고 잡은 첫 직장인 셈이죠. 안녕하세요. 빵 먹고 드셔보고 싶은 빵이 뭐 있어요? 바나나 빵이라고 우리 밀로 만들었어요. 요 위에 이거 발리는 건 뭐예요? 바나나 모양처럼 그렇게 있어요. 복지관 소개로 일을 시작할 때는 몇 주 하고 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적응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났다며 월급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노동으로 처음 받은 돈. 그때부터 일하는 재미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항상 분명히가 되주시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또 부럽고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세상에 나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도 기죽지 말고 그냥 그러라고 즐겁게 살라고. 우선 장애인 친구들이 능력이 좀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해보면 이분들이 훨씬 잘하는 부분이 많아요. 한 가지 일을 맡으면 그걸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착실함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빵을 판매만 하지만 언젠간 직접 빵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달콤 쫀득한 빵이 원옥 씨 인생에 불을 지피고 있는 중이죠. 농촌 체험마을로 유명한 나주시 화탑마을. 저희 화탑은 모두가 살아가는 마을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그 사람들 모두가가 아니고 사람과 자연, 동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화탑마을에서 나고 자는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여기 시골에 정말 우리 평균 연령 한 78세 이야기예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마을이 정말 많이 비었어요, 저희 마을도. 그렇다면 이 마을은 누가 지키고 살아갈까? 장애인을 중앙에 두고 우리가 함께 에너지를 모으면 이 마을은 죽지 않고 계속 사람이 드나드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마을이 되겠다. 주민이 모두 화탑 공동체의 조합원. 직원 12명 중 3명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직원으로 맞으면서 마을이 달라졌는데요. 부족한 일손이 채워지고
덩달아 농가 소득도 올랐습니다. 정막 강산 같던 마을이 또르르 구르는 팥처럼 활기도 찾았습니다. 마을 특산물 팥은 원옥 씨가 일하는 빵집에 공급됩니다. 농촌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의 상부상조인 셈이죠. 팥도 그러고 콩도 그러고 나주 제품들이 좋아요. 바로 이렇게 구매해서 지역가를 갖다 쓰니까 제품 질도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 이제 농가는 또 농가대로 소득 증대되니까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밀과 친환경 팥으로 만드는 건강한 빵. 입소문이 나면서 빵집도 인기가 많습니다. 화탄마을과 원옥시 직장인 빵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더불어 사는 공공의 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지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람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삶의, 특히 공동체 중심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시장에서 메꾸지 못한 것을 메꾸는 기능이 있다. 원옥 씨의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빵 정리를 마치면 퇴근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자고 싶어. 하루 중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죠. 꿈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뒤처지지 않는 사람,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뒤처지지 않는 사람, 그게 꿈입니다. 사회 구성원. 원옥 씨가 꼭 듣고 싶었던 말, 꼭 해보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내고 싶은 거겠죠.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으로서 규모가 2만 명, 3만 명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이 아직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편견이 아직도 잔존합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들 인식 개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단순하게 불편할 뿐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약간은 기피해야 되는 거,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가는 모습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대형 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달해주는 업체인데요.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경력단절 여성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분들과 이제 비장애인분들을 같이 일시키는 곳으로 가장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 이렇지는 않구나. 대화도 되고 이제 잘 통하는구나. 이 동료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적응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들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업이 아닌 거죠. 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나는 내가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광주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은 20여 개. 이들 업체는 장애인도 일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일조합니다. 일을 안 한 분들한테 금전적 그런 복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장애인들한테 행복할까?
장애인들에서 일자리는 생존 그 자체가 아닌가. 가을이 깊어가는 광주호. 현호 씨와 장애인 재활협회 회원들이 현장 학습을 나왔습니다. 저희 여행 코디네이터로서 일단 여행지에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주차를 오게 되면 일단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지금 거기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좋습니다. 무장애 코디네이터 여행 교육인데요. 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 현장을 점검합니다. 대부분 이제 원래 규격 들으라고 하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대부분 비큰 표시를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내릴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규격이 제대로 돼 있겠지 하고 믿어주신 전화는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공간들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생겨진 곳들에는 비큰 표시들이 다 돼 있죠. 화장실 역시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도로 여건도 살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새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디자인적인 멋들로 박석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할 때는 자전거 보행로처럼 휠체어 통로를 같이 한번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건의를 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네요. 광주 전남 지역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있는 이쪽 공간 먼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되질 않고 처음 듣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서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어요. 오늘 체험을 토대로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비용 등을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인데요. 누군가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권리를 찾자. 현호 씨가 여행사를 차린 목적이기도 하죠. 당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건의 같지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유모차를 끌고 올 젊은 부부, 휠체어가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른 새벽,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집니다. 원옥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가벼운 화장까지 마치면 출근 준비 완료. 얘는 꼭 챙겨가야 돼요. 이게 군대에서 말하자면 전투복 같은 거라 저한테는 중요한 거라 꼭 챙겨가야 됩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원옥 씨에겐 아침 운동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남들보다 새벽을 먼저 엽니다. 버스로 직장까지는 1시간. 꽤 먼 거리라 이사도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살았던 집이라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가능하니까요. 출근과 함께 시작된 업무. 갓 구운 빵을 포장하고 정리해 진열합니다. 오늘은 입사 후 처음 일했던 매장으로 파견을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출근하게 됐어요.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네요. 모든 직원분들도 다 익숙한 분들이고. 말하자면 새내기 직장인 시절 일을 배웠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나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똑같이 당초다. 먼저 인사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원옥 씨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실 손님으로 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이렇게 장애인분들 많이 고용하셔서 지역사회나 또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남기는 것도 원옥 씨 일. 사소한 기록이 아이디어를 낼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다니 코로나19와 폭설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따라 버스도 더디 오는 것 같고 빵이 덜 팔린 이런 날은 퇴근길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첫 근무지라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아쉽고 속상한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늘 기부 받으시면 좋아하시겠구만. 기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하다. 원옥 씨가 일하는 빵집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 전날 남은 빵은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곧 봄이 오면 꽁꽁 언 경기도 풀리겠죠. 빵 배달로 찾은 곳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를 가르치는 시설인데요.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재고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드렸어요. 그렇구나. 우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30명 넘어요. 충분히 먹겠네요. 오늘은 또 특별히 많이 가져온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선생님한테 조금 제 미안하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네. 장사가 안 된 대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꼭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 자식을 둔 부모 마음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 판매될 빵에 대해 의견이 오가는 자리. 이게 보다시피 포장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링하면은 이게 올리거나 가운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보기 그렇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앞면에 봤을 때 단팥인지 크림인지 모르니까 스티커로 붙이던지 이름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매장에서 어떤 단팥이나 크림치즈 이런 것들 없어서 못 산 거예요. 없어서 못 산 거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사무직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면 저희는 전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하지 않고 보탬이 되는 사람? 뒤처지지 않는 사람? 뭔가 한 자리에서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옥 씨 의견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때도 많다는데요. 이렇게 늦깎이 직장인은 자신의 자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한편 30살 현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의 휠체어가 기차에 오릅니다. 최근 현호 씨는 서울에 장애인 액티비티 여행사 2호점을 차렸습니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해요. 언젠간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갇히더라고요. 못 나와요, 거기서. 겪고 좀 단단해지면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제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창업 3년 만에 서울 사무실 개업. 다들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비가 온 손 때문에 야근은 일상이었고 문전박대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접을 수는 없었죠. 처음에 올 때는 뭔가 광주에서 처음 오픈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오픈했을 때는 되게 아무것도 없고 일단 다 바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되게 설레임들이 되게 가득했었거든요. 서울 사무실은 제가 광주에서 했던 것도 있고 또 직원들도 많아져가지고 설렘도 있지만 약간의 부담감도 좀 생기더라고요. 1인 기업에서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대표로서 책임감도 큰데요. 여행으로 찾은 자신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초심이 있다면 앞으로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결정들은 하는데 다 이제 다른 결정들이 나오면 제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네요. 그 전에는 대표라는 직책이 그러니까 모든 걸 디테일하게 뭐 핸들링하고 꼼꼼하게 보고 실무를 컨트롤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년 차쯤 되니까 대표라는 게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제일 큰 자질이고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저도 대표가 처음이라서 두 번째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장애인 창업률은 전체 자영업자 중에 5% 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이 창업을 할 때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컨설팅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실제로 창업을 했더니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이걸 이어나가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으면서 지나고 있는데 5년 동안 재정 지원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갖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자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날, 정부기관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 자본 유치하러 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기업으로서 돈 유치를 받는 거라서 투자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돈으로서 얼마나 회사가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밤 잠을 설쳤는데 여전히 긴장됩니다. 어렵죠? 건강하기 쉽지는 않죠.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전문 여행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고 하는 곳들 중에 두드러진 곳들은 저희를 포함해 4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의 차별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나 아웃도어 활동들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장성을 되게 지역적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혹시 260만 명 중에 후천적 장애인 혹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260만 명 중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89.7%, 약 90% 정도에 다다르거든요. 고령자라든지 유형유아까지 해서 건강 취약계층을 넓힌다고 하면 약 1,600만 명 정도의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네, 며칠 많지 않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액티비티 여행은 보편화된 추세. 해외로 나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시장은 훨씬 커집니다. 우선 이제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은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하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장님의 경력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양하게 한번 투자라든지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보면 자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관광산업을 위한 스타트업 데모데이. 서울시와 협력을 맺은 1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현호 씨 여행사는 아이디어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 내 가족, 오늘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호 씨가 내놓은 장애인 액티비티 여행 상품만 10여 가지. 모두 직접 휠체어를 타고 체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하물며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무빙 트립에서는 누구나 즐길 자유가 있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만 할 수 있는 여행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분들도 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버티컬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행으로서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면서 여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호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만족하세요? 너무 떨렸습니다. 피칭에서 대부분 좀 장애인분들이라고 하면 좀 다른 시각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는데요. 근데 장애인들도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존재고 똑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쟁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행운을 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현호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번 주보다 힘 잘 쓰시네.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 고등학교 이후 휠체어를 타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허벅지 힘 봐봐요. 허벅지 힘. 오케이. 잘 씹혀요. 오케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처음에는 서에서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두려움들이 되게 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불편했고 휠체어를 탔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나 사업을 하면서 걷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걸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되게 새로운 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걷기 훈련도 한다네요. 괜찮습니까? 나 잡을 수 있겠어요? 네. 긴장감은 갖고 가야 돼요. 네. 왼발부터 아주. 아무 감각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착각일지 모르지만 이 느낌을 몸이 기억하게 할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마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야 했던 날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희망이 보이니까요. 오늘은 휴무일. 원옥 씨의 늦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출출해진 배부터 채워야겠죠? 대파를 송송 썰고 냄비에 두부와 햄, 각종 재료들을 넣는데 손끝이 야무집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때우지 않는다네요. 거의 집순이죠. 그냥 집에 이렇게 우두커니 있다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보고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친한 모임 언니들이랑 놀러를 간다거나 저런 캠핑도 갔으면 좋겠네요. 사람 많고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대세라는 트롯의 발박자 맞추기. 축 처진 기분이 업됩니다. 원옥 씨의 우울감 해소법이죠. 작정하고 밀린 집안일을 한다는데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직장인들의 흔한 휴일 풍경이자 힐링의 시간이죠. 잘 컸네. 새로운 도전보다는 여기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체력이 딸린다고 하니까 다른 걸 또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만약에 도전을 다시 한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조금의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원옥 씨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엄마와 할머니를 몇 달 차이로 보내고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합니다. 반복된 일상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네요. 집순이 원옥 씨가 한껏 꾸미고 길을 나섭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한 언니와 동생도 시간을 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인솔 하게 된 네. 무빙트립의 신년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빙트립의 김설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기서 버기카를 탑승해 보실 텐데요. 네네. 일단 좀 한번 가서 사무실 가서 설명 드려볼까요? 네. 네. 다들 액티비티는 많이 해보셨나요? 아, 저희 처음입니다. 처음 해보세요? 저희 체험하러 온 거 맞나요? 그쵸. 네. 혹시 어디 팔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지금 걱정이에요. 뭐 이렇게 뿔가서 뭐 타야 될 것 그죠. 같은데. 복장 완전 노가다 복장이죠. 네. 화이팅! 원옥 씨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옵니다. 와, 다 튀기네. 돌이켜보면 사는 건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길이 있었고 또 고개를 넘으면 길이 보였죠. 지금껏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평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길.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 신났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역시 신비롭고 그렇죠? 그 길 끝에 원옥 씨의 손을 잡아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까 총도 들고 타셨는데 많이 맞추셨어요? 아, 조금밖에 못 맞춰요. 그만해요. 그럼 저희는 캠핑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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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호 씨가 원옥 씨를 위해 캠핑을 준비해뒀다네요. 마흔에 처음 즐기는 글램핑.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예뻐. 따뜻해요. 따뜻하다. 현호 씨도 대만족. 원옥 씨가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아니, 전심이 어디 갔냐? 밖에 나오길 잘했습니다. 평소처럼 휴일을 집에서 보냈다면 이런 재미를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우정을 위해서. 몇 시에 너 출근하냐? 나 7시. 봐. 7시 20분에는 나와야지. 거기 들어간 이후로 진짜 얼굴 좋아졌잖아요. 나요? 너도 옛날에 계획 많았었잖아. 아, 계획 많았었지? 내 꿈이 뭐였지? 난 너무 네 꿈이야? 나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 초콜릿 만들 때.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랬지. 아, 그래도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야지 꿈이 이루어져. 너 혼자 하기에는 벅차잖아. 그랬었지. 이하 들어간 대로 깜빡했네. 그렇구만. 왜 3년 전 이야기가 10년 전 같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원옥 씨를 웃게 합니다. 원옥 씨, 장애 때문에 주눅 들어 보내던 시절이 많았다죠? 오늘처럼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고기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의 첫 여행이자 우리 언옥 씨 생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언옥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희 선물 오늘 여행으로 한번 준비한 걸로. 네. 그거 충분하죠. 그래도 어떻게 저게 딱 여행에 맞춰서 생일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밤이 깊을수록 깊어가는 이야기. 원홍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저요? 네. 빵집에 다녀요. 빵집에 다니는데 네네.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희 무빙트립도 예비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네네. 정식 사회적 기업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선배님이시네요. 네. 아, 그렇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회사 다니시면서? 이게 사람 재밌긴 하지만 사람 응대하는 게 그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어느 본인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하면서 사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제일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고객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되게 힘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뼛속 깊이. 지쳐서 퇴근한 원옥 씨에게 엄마가 해줬던 말인데 오늘은 현호 씨가 똑같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내일도 또 열심히 출근 준비를 하시겠네요. 출근 퇴근이다. 그렇죠. 그게 직장인의 삶인 거죠. 네.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넋두리처럼 골백번은 되뇌었단 말입니다. 직장을 갖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지요. 그래서 늦깎이 직장인 원옥 씨는 지금이 좋습니다. 쉬어갔으면 이제 돈 벌러 가야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쉬운 건 아니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눈 뜨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출근을 하러 갑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꿀잠에 빠져 있는 이분. 빵집 직원 원옥 씨네요. 늘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물로 잠부터 쫓고 군대의 전투복이라던 앞치마도 챙깁니다. 오늘 또 출근하러 렛츠고. 행운을 부르는 주문도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버스 안에서 아침을 맞는데요. 출근과 함께 갓 구워낸 빵이 나오면 포장하고 진열하고 문을 열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청결은 매장의 기본.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완판을 기대합니다. 언니 진짜 안녕. 아침 주문 적중. 빵을 거의 다 팔았다고 하네요. 바쁘니까 기분 좋은 하루? 진짜 바쁜 게 좋거든요. 오늘 또 파이팅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긍정의 힘 원옥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행사 대표로 순항 중인 현호 씨의 아침은 어떨까요? 현호 씨의 출근은 장애인 택시가 돕습니다. 휠체어를 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가운전의 꿈도 생겼답니다. (10년) 넘게 이용해서 종종 단골 기사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자주 뵀던 기사님 오셔가지고 반갑네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진짜 내일처럼 좋아요. 제가 그때 한창 대학생일 때 만나 뵈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 저 코로나 종식되고 네. 자여간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춥고 힘들어서 이 봄이 더 찬란한 거겠죠. 우리는 오늘도 출근을 서두릅니다. 당신에게 직장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3년차 직장인 현호 씨와 원옥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 자체에서 그렇게 느껴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장애라든지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살아나가면서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를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더라고요.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그냥 제가 처음부터 만들었고 해서 뭔가 되게 제 애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애증? 열심히 뭔가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는데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책임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갈 때마다 설레기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잘 커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많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저한테 직장은 활력소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은 괜찮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하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알게 되고 친화력도 생기고 그래서 활력소입니다. 지금 직장이니까 만족해야죠. 힘드나 즐거우나 만족해야죠. 내일도 출근, 모레도 출근, 계속 출근. 또 쳇바퀴 돌듯 출근입니다. 누군가에게 직장은 나와 가족을 숨쉬게 하는 산소. 또 누군가에겐 꿈이 실현되는 놀이터이면서 삶의 활력소죠. 오늘 하루도 꿋꿋이 일터를 지킨 직장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출근! 오늘도 출근! 오늘도 출근! 오늘도 출근! 오늘도 출근! 화이팅! 힘든 시절, 내일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반복된 일상이 인생이 된다죠. 자신만의 직장 일지를 채워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Love yourself.